안녕하세요. 크롬44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2월 14일 오전 7시 1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1,631달러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21선 아래로 차트가 내려온 순간 상단은 21선, 그다음 하단은 이제 200일 EMA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200일 EMA를 정확히 터치하고 차트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차트가 여기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사이에서. 그럼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이것 좀 보실게요.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관련 차트인데, 보조 지표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13.7%, 테더가 7.19%, USDC가 4.29%, BUSD가 1.69% 이렇게 되네요. 불과 근데 며칠 전만 해도 BUSD 도미넌스가 USDC 도미넌스 턱 밑까지 쫓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BUSD 도미넌스를 테더하고 USDC하고 좀 나눠 갖고 있네요. 당연한 게 지금 바이낸스에 있는 BUSD를 지금 테더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테더가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BUSD 거래 페어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DC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제가 얘기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같은 얘기 반복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결국 USDC는 CME에 상장이 될 것이다. 즉 지금 선물 시장에 외환 시장에 있는 다른 통화들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주 생각보다 먼 미래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생각보다 먼 미래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좀 짱펑자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된 거 맞다. 네. 짱펑자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USDC를 작년에 상폐시키면서 이 테드하고 BUSD 두 개로 좀 거래 페어를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테더 페어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테더 리스크가 터지면 이 테더 리스크를 받아낼 만한 스테이블 코인 페어 자체가 없죠. 그럼 테더 리스크 터지게 되면 바이낸스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전부 다 뱅크런 사태가 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BUSD를 조진 거죠. 근데 BUSD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려가게 되면 테더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그 테더 리스크는 오히려 BUSD한테는 호재가 될 건데, 이제 이게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테더 리스크 그대로 처맞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되게 이제 짱펑자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USDC 거래 페어를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그 흐름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바이낸스에서 USDC를 상폐시키자마자 USDC는 얘를 어디에 상장시켰나요? 로빈후드에 상장시켰죠. 로빈후드에. 바로 로빈후드에 상장시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또 로빈후드 주식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겠다라는 돈나무 누나의 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짱펑자오 입장에서는 그냥 USDC는 USDC대로 거래 페어 그대로 두고, 그 과정에서 BUSD를 수수료 정책을 통해서, 이미 BUSD는 수수료가 상당히 좀 싸게 먹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했었지, 대놓고 싸우자라고 나와버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두고 보자 짱펑아 이렇게 된 거죠. 실은
그럼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지만 다시 뭐 USDC 페어를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이거 테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BUSD까지 조졌으면 USDC의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테더가 되겠죠. 테더. 근데 테더는 약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테더는 약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지금 건들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건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드렸다가는 이제 차트가 너무 회생 불가한 상태로 시장 자체가 너무나 회생 불가한 상태로 빠질 거니까. 와, 나스닥 거의 2% 가까이 올라가고 S&P도 1% 넘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참 떨어지니까 뭐 좀 그렇죠. 네, 거시기 하죠. 네, 이 시장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최근 레이달리오 얘기처럼 그냥 레이달리오가 대놓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잡주다, 이제 쓰레기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양반도 이제 되게 이렇게 띄워줬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비트코인 시총 고작 마이크로소프트의 몇 분의 몇 밖에 되지 않느냐.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그냥 나스닥 기술주 따라다니는 잡주다. 나스닥의 잡주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높임말을 써줄 이유는 없죠.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게 뭐 지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전혀 뭐 해칭으로서 그냥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자체가 나스닥의 잡주처럼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도 어쩌면 뭐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네. 이런 불반등 구간에 전혀 뭐 뜻하지 못한 악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꼬라박았다라는 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항상 불장 전에는 어디 하나 조지고 가더라. 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비트맥스 조지고 불장을 띄웠듯이 자, FTX 조지고 바이낸스까지 견제하고 다음에 나올 게 뭘까? 네. 왜 지금 타이밍에 BUSD를 치고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네. 불장이 오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큰 불장이 올 거고 근데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갔을 때 웃고 있을 개미는 직전 사이클에 비하면 그 수가 대폭 감소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돈 벌기 힘든 시장이 될 거다 이거죠. 네. 마지막에 가서는 예를 들어 직전 사이클이 끝났을 때가 뭐 2021년 5월 또는 뭐 한 11월, 12월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11월, 12월에 나온 반등은 가짜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빔 터지기 전까지 4월, 5월이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그때 결국 마지막 국면에 하락을 피하고 수익을 본 개미들의 숫자 그전 2017년 사이클이 끝났을 때 수익을 본 개미들의 비율 그전 사이클에서의 개미들의 수익 비율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이때는 뭐 전체 투자자의 한 40%가 수익을 봤다. 이때 한 전체 투자자의 20%가 수익을 봤다. 직전 반감기 때는 한 10% 정도는 그래도 큰 수익을 보고 이 시장을 엑시트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5%가 될 거다 이거죠. 그만큼 미국 양키 놈들이 운전을 개같이 할 거니까요. 미국 헤지펀드 애들은 잔인한 애들이에요. 네, 잔인한 애들입니다. 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에요. 네. 시장의 장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애들입니다. 네. 이게 돈이 될성 싶으니까 들어온 거고요. 어느 정도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을 거두고 난 뒤에는 또 과감히 버릴 겁니다. 네. 그나마 그 이전 사이클에서는 딱 이때까지 제가 이때 이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20년, 21년 이후로. 이때까지는 견제할 수 있는 중국 쪽 세력
채굴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2020년, 정확히 말하면 21년을 기점으로 중국 쪽 세력들이 완전히 철수해서 이제 말 그대로 미국들 기관들의 놀자판이 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루나 사태부터 해서 FTX, 지금의 바이낸스까지 쭉 온 거고요. 결국에 이 시장을 돌게 하는 피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돌고 있는 피 자체를 전부 다 그냥 USDC로 바꾸겠다는 의미죠. 이제 마지막에는 테더를 조지겠죠. 근데 테더를 지금 조지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정말 개미들을 다 취했을 때 악재로 쓸 것 같아요. 네. 악재로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사이클 정도 이제 뭐 더 올리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뭐 단물 빠질 때까지 뭐 이 시장을 운전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미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이 시장에 남아 계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살아남이 계실 거면 살아남을 자격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요. 직전 사이클에 대한 연구는 빠삭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단기적인 가격 보고 매매하셨다가는 이제 정말 그냥 아무것도 네, 할 수 없는 네. 하지만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시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비트하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되는 알트들, 업부터 원화 마켓 기준으로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되는 알트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 중에는 코스모스 아톰이고요. 당연히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많이 DApp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킬러 DApp도 몇 개 만들어낸 레이어 1은 사실상 코스모스 아톰밖에 없죠. 네. 이더리움 다음은 코스모스 아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2 중에서는 이제 매틱. 얘네들은 직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가격 방어가 되는 알트입니다. 즉 장기 투자에도 괜찮다 이거죠. 이거 외에 이제 그나마 유망한 레이어 1이 이제 니어하고 그 다음에 뭐 에토스 정도뿐이죠. 에토스는 근데 뭐 DApp이라고 내놓은 게 없다 보니까 니어도 이제 킬러 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덱스가 됐든 NFT가 됐든 좀 킬러 DApp이 있어야 되는데 킬러 DApp이 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 혹은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기반 뭐 흔히 말하는 레이어 2 기반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톰은 그나마 뭐 루나라는 업적이 있죠. 네. 그리고 루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괜찮은 DApp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중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은 누가 뭐래도 코스모스 아톰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 아톰의 지금 시총은 과소평가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여전히 개발자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덱스하고 NFT에서 좀 킬러 DApp 하나만 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니어도. 아직은 조금 근데 써보면 니어도 진짜 네, 좋습니다. 니어 지갑 써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정말 전송 속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나름 편리성과 용이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뭐 아톰은 제가 말했죠. IBC 써보신 분은 야,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싶을 정도입니다. IBC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좀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이게 좀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판때기에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제 견제 세력이 없다. 새롭게 들어와 준다면 고맙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리고자 하면 올리는 거고 얘네들이 떨구고자 하면 그냥 떨구는 시장 지배력 내지는 시장 조작 자체가 너무나 쉬워진 판때기다 이거죠.
누군가 떨구려고 하면 그걸 받아먹고 대올리려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 심하게 떨구질 못하고, 지 맘대로 올리려고 해도 그걸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견제 세력이 있으면 또 이제 진짜 말도 못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고, 그나마 좀 상식적인 선에, 여기 상식이란 얘기는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지고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선에서 차트가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 부분 존재하니까 그만큼 더 좀 빠삭하게 얍삽하게 좀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알트 매매 하시려면 철저하게 지금 알트코인이 어디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느냐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터졌어요. 바로 수혜를 보는 코인이 1분 이내에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에이브, 네. 그 다음에 커브, 메이커다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네. 얘네들의 공통점을 말할 수 없으신 분은 죄송한데 알트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주거나 사나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레이어 1, 레이어 2 중에 정말 어느 정도 과거 사이클에서 증명이 된, 가격적으로 증명이 된 알트 2, 3년 존버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이미 뭐뭐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는 어느 정도 고점일 거라고요. 예를 들어 리도도 마찬가지예요. 리도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이제 리도를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일이었어요. 11일. 이때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거 봐보세요. 이더리움 리저브가 이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비정상적. 이때는 사람들 입에서 그 코인베이스 악재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코베 사장이 무슨 소문이 있다 이런 트윗도 나오기 전이었던 타이밍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도 차트 같은 경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이더리움 리저브가 이렇게 확 떨어지죠? 네. 이 확 떨어진 이더리움 리저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개인 지갑으로 갔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이더리움 고래가 그 많은 이더리움을 개인 지갑이 그냥 고이 모셔둡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 고래가 어디 있어요? 네. 이거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더리움 그 유동성 제공하는 디파이 풀로 갔겠죠. 네. 리도로 갔겠죠. 리도로. 상당량은. 그리고 또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되면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리도를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리도 살 자리가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도 사시려면 이때 사셨어야 됐었어요. 그 채널 상단 테스트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3월 되면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다시 또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는데 그 스테이킹된 평균적인 그 가격들하고 스테이킹 풀렸을 때 이더리움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스테이킹 맡겼던 대부분의 투자자들, 고래급들도 대부분 있겠죠. 과연 손실 상태에서 팔겠느냐.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을 조종하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 세력 입장에서도 자, 3월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풀리는데 가격을 올려주겠느냐. 가격 올려주면 가격 올려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올려주면서 스테이킹된 물량까지 다 받아먹고 더 올리는 그런 일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스테이킹 평균 가격, 스테이킹된 2.0,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가격 한참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테이킹을 해지하고 다시 물량을 빼고 시장에 팔 가능성보다는 재스테이킹 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중앙화된 거래소, 즉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런 데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개하지도 못할 거고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럼 이더리움 고래들, 그다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디파이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것까지 미국에서 제재할 권리는 없는 거죠. 네. 미국에서 결국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를 태클 건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은행이 아니면서 왜 은행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너네들이 중간에서 중개하려고 하느냐. 결국 그걸 태클을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스테이킹 하는 것까지 금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금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죠. 뭐 중앙화된 거래소에 스테이킹 하는 것까지 지금 태클 건 상황에서 욕을 그렇게까지 처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에이브나 커브나 메이커 다우로. 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터졌네. 이더리움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더리움 리저브가 확 줄어드네. 얘네들 어디로 갈까? 뭐가 수혜를 보고 어디에 지금 TVL이 높아지고 대출 H 과정에서 어디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거둘까? 지금 레이어 2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거래가 빈번하면서 거래가 빈번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냥 수수료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수익. 어디가 지금 분기별로 가장 큰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을 하셔야겠죠. 알트 투자하시려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어디 뭐 텔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고점이에요. 죄송한데 네, 이미 고점입니다. 네.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고점이라고요. 네. 실은 죄송한데 그 정도 안목은 있으셔야지 알트로 돈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차트 보고 차트 매매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차트 매매는 근데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비트 이더 그다음에 정말 그래도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증명된 알트 몇 개 해가지고 그냥 차트 보지 마시고 장기 정보 하세요. 네. 그게 속 편합니다. 네. 아싸리. 네.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당분간 에이브하고 커브하고 메이커다운은 계속 갈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하고 함께하는 다른 마이너 알트들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H 대출 프로토콜 있다고요. 네.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짜리로 찍으려고 했는데 확실히 10분짜리로 찍게 되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애초에 클릭 자체를 안 하시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드릴 얘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하려면 뭐 날을 새서 얘기해도 조금 네. 근데 결론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왜 USDC 중심으로 판짜기를 하려고 하는지 올리려고 그런다. 올리려고. 근데 더럽게 올릴 것이다. 진짜
더럽게 올릴 것이다 라는 건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 사이클처럼 어느 정도 약간 깨끗하게 올라가는 사이클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판때기에서 돈 먹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200일 EMA 깨지면 안 됩니다. 200일 EMA 지켜줘야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200일 EMA만 지켜진다면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USDC 쪽에서 BUSD를 이렇게 빠르게 공격하고 들어올 거라는 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좀 난감하게 됐을 것 같아요. 짱펑자오 입장에서는. 이거 테더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바이낸스는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테더는 워낙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그 테더의 위험성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BUSD를 좀 키우고 그 과정에서 USDC까지 팽하면서 BUSD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계획대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짱펑자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BNB를 오늘 내일에서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는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UST 때부터 해가지고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들 한번,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좀 긴 댓글로 썼던 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조금 찾아보시면 그나마 지금까지 흘러왔던 타임라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 되게 중요하네요. 좀 차트가 크게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